안녕하세요. DDR부동산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시간은 건축 신고 효력 상실입니다. 앞 시간에 건축 허가와 신고 그리고 취소 이런 것들을 공부해 봤는데, 건축 신고의 경우에는 법에 자동으로 실효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신고는 접수된 지 5일 이내에 허가청이 수리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자동 수리되고, 반면 일정 기간 내에 착공하지 않으면 자동 실효됩니다. 여기서 착공이란 공사의 착수죠. 다만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자동 수리가 되지 않으므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그리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취소 또한 자동 실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건 형평에 맞지 않지요. 즉, 건축 신고의 경우 현행 건축법은 국민에게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재량권이 큰 개발행위 허가와 재량권이 거의 없는 건축 신고가 의제 처리될 때에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되면 개발행위 허가 등의 허가 기준이 포함돼서 건축허가 또는 수리 기준은 엄격한데, 반대로 취소 기준은 건축법만으로 해석해서 그 취소가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건축 신고에 의제되는 개발행위 허가, 환경허가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 부분은 건축 신고가 실효돼 버리기 때문에 자동으로 없어져 버린다고 해석을 하면 이게 큰 문제라는 겁니다. 대법원 판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건축 신고 수리는 건축법 14조 2항, 11조 5항, 6항의 인허가 의제로 인해 건축법상 건축 신고와 국토계획법의 개발행위 허가 성질을 아울러 갖게 되므로 국토계획법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건축 신고가 국토계획법령이 정하는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행정청으로서는 이를 이유로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신고는 원래 수리 거부할 수 없는데, 법 기준에 맞으면. 그런데 개발행위 허가에는 추상적인 기준, 주변 환경과 조화라든지 이런 추상적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수리를 거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개발행위 허가 의제된 건축 신고가 수리된 경우 그 수익적 행정 처분을 취소하려면 이미 부여된 국민의 기둥권 침해되는 것이므로 취소 사유가 있더라도 그 취소권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 보호를 위한 경우여야 한다. 대법원 판례 읽어보겠습니다. 수익적 행정 처분을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중지시키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된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비록 취소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권 등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 보호 필요가 있고, 이를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 교량하여 볼 때 공익상의 필요 등이 상대방이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하나 허용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한번 허가해주고 나면 허가받은 사람한테는 권리가 생겼는데 그 수익적 행정 처분을 허가청이 취소를 하려면 좀 냉정하게 공정하게 좀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은 중대한 공익상의 문제가 발생했거나 또는 제3자 이익이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만 취소할 수는 있는 것이지, 한번 허가했으면 함부로 취소시킬 수 없다, 그 얘기죠. 그런데 법률에 의해서 자동 실효될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법 14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 14조 5항 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다만 건축주 요청에 따라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 내에서 착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말은 건축 신고가 수리되고 나면 착공계를 내든 안 내든 2년이 지나기 전에 건축물에 터파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터파기를 하지 않고 그 이전에 했던 여러 가지 행위들은 전부 공사의 착수로 보지 않겠다는 게 현재 대법원 판례입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에 의해서 자동 실효되는 경우란 건축법 14조 5항입니다. 금방 읽었죠. 건축 신고가 수리된 후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으면 건축 신고가 실효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 동안 착공 시기를 연기할 수는 있으나 실제 착공이 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면 자동 실효되는 겁니다. 그래서 착공의 시기, 또 무엇을 착공으로 볼 것이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대법원은 건축법 11조
7항 1호 규정의 공사에 착수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을 착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행위, 그러니까 건축물을 착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행위입니다. 즉 경계보건 측량을 했다거나 집안조사를 했다거나 건축물 신축 도급계약을 체결했다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했다거나 분진 방지를 위해서 가설 건축물 울타리를 설치했다거나 또 착공 신고서를 제출했다는 것만으로는 착공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 공정상 일련의 행정 절차를 마친 다음, 그러니까 행정 절차를 마친 다음에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굴착공사에 착수하는 경우에 비로소 공사에 착수했다고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축물이 깔고 앉을 그 대지, 그 부분에 대해서 터파기를 하기 전에 하는 행위는 모두 다 공사에 착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 신고에 개발 행위가 의제되고 산지 전형이 의제되고 여러 가지 개발 허가 의제된 경우에 그쪽에서 공사를 하다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또는 정당한 사유로 수도비 됐다면 건축 신고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는 겁니다. 건축 신축 공사의 착수에 대한 대법원 판례 읽어보겠습니다. 건축 허가를 받은 후 토지의 창고와 부속 건축물을 철거하고 분진을 방지하기 위한 가설 울타리 공사를 하다가 공사를 중지하였고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굴착 공사에는 착수하지 아니하였다면 건축법 등 관계 명령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건축물의 신축 공사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건축 허가를 필수적으로 취소하도록 하여 착공 기간을 법정한 것은 건축 관련 공사의 안전 확보하고 또 국토 효율적 이용 및 환경 보존 등 다양한 공익적 고려 요소를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대법원 976, 7875에서 유권 해석하고 있지만 형질 변경 목적의 개발행위 허가는 건축 신고와 전혀 별개의 허가이고 또 건축 신고보다 먼저 선행된 허가이므로 만약 허가로 개발행위 허가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청문 없이 건축 신고가 취소돼 버린다고 하면 이는 허가권자의 재량권 일탈 남용이 되거나 허가권자의 재량권이 박탈돼 버리는, 법령에 의해서 허가권자의 재량권이 박탈돼 버리는 일이고 또 허가권자는 개발행위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냥 취소해 버린다면 이건 허가권자의 재량권 일탈 남용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개발행위 허가와 산지전용 허가가 의제된 건축 신고의 경우 건축법 21조에 착공 신고를 하고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따른 공사를 하여 대지 조성이 완료된 후, 그러니까 토목공사가 완료된 후 건축 신고에 따른 터파기를 하는 것인데 만약 개발행위 허가 공사가 진행되던 중 불가피한 사정으로 신고기한이 2년이 경과되었다면 이 건축법 14조 5항의 자동 실효의 효력은 있는 것인가? 자, 착공 신고를 한번 보겠습니다. 건축법 21조에 착공 신고는 이리 되어 있습니다. 제11조, 14조, 20조 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해야 한다. 그러니까 건축 허가를 받거나 건축 신고를 수리받은 사람은, 그러니까 허가청이 수리한 그런 건축 신고는 공사를 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식에 따라서 신청서와 여러 가지 제반 서류를 제출해서 즉 공사계획을 신고해서 허가권자로부터 착공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착공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공사에 착수로 볼 거냐? 그건 또 대법원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 형질 변경 공사 중 지하에 문화재가 발견되었다거나 또는 공사 차량의 진입로가 통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허가권자의 재량적 판단 없이 건축 신고가 자동 실효된다고 하면 국민의 피해는 너무 클 겁니다. 그러므로 의제된 건축 신고의 경우 건축물 터파기를 하지 못했더라도 그 사유를 허가권자가 공정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례를 보면
2013년 11월 14일 건축신고에 개발행위허가 등이 의제된 건축신고가 수리되었고 2014년 11월 5일 그러니까 1년이 안 됐죠. 신청인은 착공계를 제출하고 임야를 평탄화하는 대지조성공사를 하면서 그 지하에 건축물에 부수된 온수시설을 매립하던 중 그러니까 토파기를 했다고 볼 수도 있고 안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 건물에는 당연히 온수시설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건물에 부수된 온수시설을 지하에 매립하던 중 마을길 소유자가 도로를 막아서 공사 차량이 진입할 수 없게 돼서 부득이 이 마을길을 관리해온 허가청, 그러니까 마을길이 이제 국유도로이기 때문에 비법정 도로이거든요. 법정 도로는 아니지만 국유지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관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유지 관리해왔던 그 마을길이 막혀버려서 이유는 국유도로, 지적도상의 국유도로와 실제 마을길로 수십 년 써왔던 것과 일치하지 않아가지고 최근 측량을 해보니까 수십 년 동안 마을길이 썼던 것 중에 3분의 2가 사유지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국유도로는 산으로 변해버리고 사유지가 도로로 썼다는 거죠. 좀 직선화하면서 아마 그렇게 수십 년 동안 변형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유지 소유자가 최근 측량을 해가지고 자기를 찾겠다고 3m 너비의 국유지 도로 중에 이제 측량을 해보니까 1m만 국유도로고 2m는 사유지 도로가 돼버린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건축 신고를 받은 그 신청인은 지자체한테 진입로 분쟁을 해결해달라고 요청할 수밖에 없죠. 왜? 그 비법정 도로를 유지 관리할 책임이 허가청한테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러나 허가청이 이 마을길의 통행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몇 차례 현장을 살피고 소유자와 협의를 했으나 결국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신청인이 소유자를 상대로 통행 방해 제거 소송을 했고 그 후 2020년 5월 12일 변경 신고를 했는데 허가청이 그냥 모르고 수리해 준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또 여러 가지 행정지도, 건축법 46조에 의한 건축 후퇴선도 만들으라고 하고 토지도 분할을 하라고 하고 뭐 이런 것들이 행정지도를 해서 건축주는 그러니까 건축 신고를 한 사람 건축주는 그냥 자연스럽게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알아보니까 그러니까 통지도 못 받은 거예요. 건축 신고가 취소된 걸 알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수리를 요하는 건축 신고는 사실상 허가이므로 취소 처분이 도달하기 전에 허가청이 변경 신고를 수리했다면 그러니까 여기는 건축 신고이기 때문에 통지할 필요도 없고 자동 실효된다라고 해석을 하지만 개발행위 허가가 의제된 이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기 때문에 사실은 허가와 같은 거죠. 사실상 허가와. 그렇다면 통지를 하고 개고 처분도 하고 청문도 하고 이렇게 해주면 좋겠으나 그래도 최소한 통지만이라도 해줘야 되는데 그런 통지가 도달하기 전에 착공을 했다면 이것은 착공으로 본다라고 하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허가가 취소되기 전에 공사에 착수했다면 허가권자는 그 착수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건축허가를 취소해야 될 특별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 한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년 또는 3년 안에 착공을 해야 되는데 3년이 지나고 나서 내가 착공을 했어요. 그런데 건축허가 취소 통지가 오기 전에 착공을 했다면 3년, 2년 또는 3년이 지났어도 취소된 것이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자, 그래서 허가청은 개발행위허가 기간이 도과될 무렵 현장을 살핀 후에 개발행위허가 기간 연장 신청을 행정지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허가청은 내부 문서에 알 수 있습니다. 2007년부터 2018년까지 효력 상실 정비계획 보고라 그래서 내부 문건이 있어요. 그게 2021년에 이제 최종 결정이 된 거죠. 그런데 이런 그 허가청은 효력 상실이 법령에 자동 실효니까 통지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사실상 허가가 똑같기 때문에 내가 공사를 진행하고 있거나 또는 진행 중에 개발행위 허가에서 부득이한 사정이 벌어져서 스톱이 돼 있다면, 정지돼 있다면 청문을 통해서 현장을 파악하고 통지도 하고 청문을 통해서 취소를 해야 되는데 통지를 받은 적이 없으므로 그 전에 통지를 받기 전에 변경 신고를 하고, 그러니까 21년에 통지조차 안 했지만 통지를 했다면 20년에 내가 착공을 이미 시작했다면 21년에 통지는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유효한 것이 될 것이다. 이 자동 실효 조문은 2007년에 건축법에 신설되고 2016년에 기간이 1년 연장됐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그런데 이 사례의 착공은 2014년이므로 2년이 경과돼 자동 실효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러니까 2021년도에 21년은 이미 7년이 지났으니까 자동 실효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지만 2020년에 변경 신고, 개발행위 허가가 포함된 변경 신고가 수리돼서 취소 통지 전에 자기 내부 그 정비 계획 보고도 통지는 안 받았지만 2021년에 결정됐다는 거죠. 그 결정되기 전에 우리는 착공을 했기 때문에 이 조문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2008년 건축신고 후 반려 처분이 행정소송 대상이 된다고 기존 후 판례를 변경한 사유가 행정처분은 법치행정의 원리에 부합해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특히 수리를 요하는 건축신고는 사실상 허가와 비슷하므로 허가권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그 취소 사유를 행정기본법 원칙에 맞게 처리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건축법의 자동 실효 조문은 토지의 형질 변경이 수반되지 않은 대지에서의 건축 행위만으로 한정되어야 하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 취소는 건축법만 검토할 것이 아니라 의제된 다른 법령에 의한 선행공사가 진행 여부를 확인해서 착공 시점을 기존의 대법원 판례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개발행위 허가의 공사 착수로 해석해야 되고, 그러니까 터파기가 공사 착수라고 하는 대법원 기존의 판례는 부적합하고 개발행위 허가를 통해서 대지조성 사업을 하는 공사 등도 공사의 착수로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는 겁니다. 다만 당초부터 개발행위 허가가 잘못됐다거나 또는 개발행위 허가가 이미 취소 사유에 해당된 것이라면 건축허가 취소와 동시에 개발행위 허가가 취소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즉 개발행위 허가가 열심히 진행되고 있다면 건축 신고 취소와 동시에 개발행위 허가가 취소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평에 안 맞다는 겁니다. 대법원 2008-167 전원합의체 판결문 보겠습니다. 건축주 등 신고제 하에서도 건축 신고가 반려될 경우 당해 건축물의 건축을 개시하면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벌금의 대상이 되거나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행위 허가가 거부될 우려가 있어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당사자로 하여금 반려행위의 적법성을 다투어 그 법적 불안을 해소하면서 이 법안 건축물의 양상과 그 철거를 둘러싼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법치 행정의 원리에 부합된다라고 대법원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 신고가 반려될 경우 건축을 위한 개시를 하면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이런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왜 반려됐는지 또 왜 건축을 개시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원이 분쟁을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라고 해줘야만이 법치행정의 원리에 부합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전에는 이 반려처분은 행정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판례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2008년에는 이 반려처분도 행정소송 대상이 된다라고 바뀌었다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 정리하면 건축신고와 개발행위 허가가 의제된 경우는 개발행위 허가 후 건축신고가 수리된 경우와 달리, 그러니까 건축신고와 개발행위가 의제된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서 준공한 후에 건축신고를
한 경우와 달리 건축 신고 후 공사에 착수하지 않고 2년이 지나면 신고 효력이 자동 실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개발행위 허가 제도가 도입된 목적 및 실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고, 법률로 허가권자의 재량권을 뺏어버리면, 그러니까 14조 5항은 2년이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자동 실효된다고 돼 있잖아요. 그 얘기는 법률에서 허가권자의 재량적 판단을 뺏어버리는 거거든요. 결국 국민의 재산권은 보호되지 못하기 때문에 자동 실효에 대한 유권 해석은 세분되어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대지 조성이 완료돼서 형질 변경 목적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 건축 신고의 자동 실효와 개발행위 허가 의제된 경우에 건축법 14조 5항의 자동 실효는 해석을 달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분해야 할 것입니다. 설사 건축법 14조 5항에 따라 건축 신고 효력은 자동 상실된다고 하더라도 이해 당사자, 건축주 및 관련 부서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착오가 생길 수도 있죠. 지금 이런 앞서 본 사례가 착오입니다. 2020년에 변경 신고를 하고 열심히 지금 개발행위 허가를 통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2021년 통지도 안 받은 상태에서 우연히 보니까 내 신고가 죽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습니까? 자, 이런 행정 착오가 생길 수 있으므로 건축허가 담당자는 건축주 및 관련 부서에 건축 신고 효력 상실 통보를 해야 하고, 건축 신고 대장, 그러니까 세움터 등의 효력 상실 내용을 정리해서 행정적인 종결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건축 신고의 효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발행위 허가와 의제된 경우와 의제되지 않는 경우 그 두 가지를 세분해서 유권 해석을 해야 됨이 마땅합니다.